조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가운데 유독 한 인물은 폭군이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인데요.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잔혹한 길로 이끌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왕의 광기 뒤편에 가려진 또 다른 이야기,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던 여인들의 운명에 주목하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어쩌면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왕과 얽혔던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왕의 총애를 얻었지만 결국 거대한 운명의 파도에 휩쓸려 쓸쓸히 사라져야 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의 비화가 아닙니다. 한 왕조의 몰락과 조선의 격변기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의 거울이죠. 우리는 오늘 연산군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그 비극적인 여정 속에서 덧없이 쓰러져간 여인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인간적인 아픔과 깊은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났지만 결국 피바람 속에 흩어져버린 그들의 슬픈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이야기는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494년 그는 아버지 성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10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죠. 당시 2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왕이었지만 즉위 초의 연산군은 나름대로 현명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재위 초반에는 경연에 참여하여 학문을 가까이 하고 관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민생을 살피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죠. 백성들은 새로운 왕의 치세를 기대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꿈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드리워진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친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죠. 어린 시절 어머니의 폐위와 사살하는 충격적인 사실은 어린 왕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렴풋이 들려오던 비극적인 소식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자리 잡았고 이는 성장하면서 점차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했죠. 왕이 된 후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내면은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향한 연민과 복수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차 통제할 수 없는 광기로 변해갔고 결국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적 토대 위에서 연산군은 권력의 정점에 오르면서 자신의 곁에 다양한 여인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왕의 고독을 달래주는 존재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의 비뚤어진 욕망을 부추기는 그림자가 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장녹수입니다. 그녀는 천한 신분으로 궁에 들어와 연산군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여인입니다.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가무 실력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영민함으로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죠.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늘 불안했던 그의 내면에 어딘가 결핍되어 있던 따뜻함과 위로를 채워주는 존재였을지도 모르죠. 연산군은 장녹수에게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동시에 강렬한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그녀는 왕의 기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줄 알았고 연산군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왕은 그녀 앞에서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죠. 하지만 이러한 총애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왕의 광기를 더욱 부추기는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서서히 궁궐의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화려한 궁궐의 장막 뒤편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고독과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그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외로운 존재였죠. 이러한 고독감은 그를 더욱더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그의 곁을 지키던 여인들은 이 광기와 욕망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리게 됩니다. 장녹수와의 만남은 연산군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지만 동시에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파멸의 항로로 이끄는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연산군에게 장녹수는 단순한 여인을 넘어 어쩌면 유일하게 자신의 내면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자 광기 어린 욕망을 부추기는 불씨와도 같았을 겁니다.
왕은 그녀 앞에서만은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궁궐에 숨은 실세로 차츰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왕의 총애라는 거대한 그물을 섬세하게 짜나갔죠. 그물에는 권력의 단물을 노리는 수많은 간신들이 하나둘 걸려들었고 그들은 장녹수에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통해 왕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히 다져나갔죠. 왕의 무한한 총애는 장녹수에게 그야말로 황금빛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옷과 진기한 보석으로 온몸을 휘감았고 궁궐 내에서 그녀의 말 한마디는 마치 왕의 어명처럼 무게 있게 여겨졌습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아낌없이 재물을 쏟아부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기세였죠. 전국의 진기한 보물들이 그녀의 처소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의 피땀 어린 세금은 그녀의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물품들로 변해갔고 궁궐은 그녀의 화려한 연회와 흥청망청한 잔치로 밤낮없이 들썩였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 소리가 더욱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연산군의 광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분노는 거대한 해일처럼 궁궐을 덮쳤고 관련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피해 숙청, 바로 갑자사화의 서막이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죠. 궁궐에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공포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눈 밖에 나는 자는 누구든 예외 없이 참혹한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친족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왕실을 지탱해온 신하들까지 왕의 칼날 아래 속절없이 쓰러져갔고 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는 궁궐 깊숙한 곳까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죠. 이러한 피바람 속에서 장녹수를 비롯한 왕의 여인들은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한 삶을 누렸지만 그들의 내면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언제든 차가운 칼날이 되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얇디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나날이었죠. 화려한 연회와 값비싼 선물, 달콤한 속삭임 뒤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죠. 왕의 변덕스러운 기분 하나가 자신들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장녹수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가장 큰 권력을 휘둘렀지만 동시에 왕의 광기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어 있었죠. 그녀는 왕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웠지만 그 광기에 가장 큰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그의 비위를 맞추고 때로는 그의 잔혹한 명령에 동조하며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화려한 웃음 뒤에는 끝없는 불안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왕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연모라기보다는 욕망과 권력의 끈으로 얽힌 아슬아슬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총애를 얻어 잠시나마 영화를 누렸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잔인했죠. 왕의 광기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운명 또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적인 파도로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궁궐의 화려한 장막 뒤에는 언제나 피와 눈물이 흐르는 비극적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짧고도 찬란했지만 그 꿈의 끝에는 차갑고도 잔혹한 현실이 무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마다 극에 달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 혹독한 고통을 받고 민심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겨나가 흉흉해졌죠. 왕의 광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와 함께했던 여인들의 운명 또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파국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그림자 속에서 함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역사는 그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잔혹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잔혹한 질문에 대한 역사의 대답은 너무나도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으로 변모했기 때문이죠. 십수년 동안 그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있던 어머니 패비 윤씨에 대한 복수심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피의 심판으로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선을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 갑자사화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피바람은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려는 숙청이 아니었죠.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가해진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처절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에서는 이제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이전의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공포와 절규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마치 낙엽처럼 쓸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잔인하게 희생되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은 물론 조금이라도 왕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눈밖에 난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거나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죠. 한때 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으며 궁궐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던 장녹수 또한 이 피바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였지만 그 사랑의 덧없음은 결국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그녀를 왕을 현혹한 요물로 여기며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으니까요. 왕의 광기가 정점에 달하며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는 그 순간 장녹수의 영화는 한여름 밤의 꿈처럼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갑자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왕의 곁에서 끌려나와 백성들의 돌팔매질과 욕설을 감당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한때 그녀의 발 아래 엎드렸던 수많은 이들이 이제는 증오의 찬 눈빛으로 그녀를 저주했고 그들의 손에 들린 돌멩이는 마치 지난날의 울분을 터뜨리듯 그녀의 몸을 향해 빗발쳤습니다.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누렸던 권세와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녀의 마지막은 궁궐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처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결국 그녀는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덧없음과 민심의 무서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잔혹한 최후가 아닐 수 없었죠. 장녹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수많은 궁녀들과 여인들 역시 갑자사화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제의 총애가 오늘의 비극으로 한순간의 영화가 영원한 나락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죠. 어떤 이는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또 어떤 이는 아무런 죄도 없이 왕의 심기만 거슬렀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광기가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희생자였으며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사라져야 했던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아름다운 정각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모해버렸죠. 왕의 한마디에 인간의 존엄성은 짓밟히고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하는 참혹한 현실이 매일같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한 폭의 비극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꽃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수많은 인간 군상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왕의 광기는 결국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을 파괴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따랐던 이들에게 가장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왕의 곁에 머물렀던 여인들은 결국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한없이 미약한 존재일 뿐이었죠. 그들의 삶은 한때 화려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토록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허망함과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의 몰락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